안녕하세요. 안보지킴입니다. 오늘은 리설주의 최측근이었던 분의 충격적인 고백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그분은 북한 군인 중에서도 충성도가 높고 실력이 뛰어나 운전과 경호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의 민낯을 까발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한 그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5년 전 저는 북한 군인으로서 리설주의 전담 운전기사로 발탁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리설주와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저와 제 가족에게 큰 영광이었으니까요. 그 당시 저는 군인으로서 충성도가 높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리설주의 운전기사로 발탁된 것은 저의 노력과 충성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만남은 김정은의 생일 파티에서 이루어졌다. 평양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급 호텔에서 거대한 파티가 열렸고 김진호는 그곳에서 리설주와 김주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김진호에게 인사를 건넸고 김진호는 그 순간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진호 동무 앞으로 우리와 함께하게 되어 기쁘네, 리설주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진호는 그 자리에서 긴장했지만 동시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저는 집에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날의 일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저의 이야기에 큰 기쁨을 느꼈고 저 역시 이 일을 통해 북한에서 더 높은 지위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그녀를 싣고 다양한 곳을 다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저는 그녀가 저를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저는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실망과 공포가 저를 엄습해왔습니다. 리설주의 실제 모습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은 사치스럽고 부도덕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저와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소비와 사치품으로 둘러싸인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이는 제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목격했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며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그들이 주최한 비밀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권력자들이었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각종 호화로운 음식과 술을 즐기며 무책임한 행동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듣게 된 여러 이야기들은 그들의 부패한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리설주가 주최한 쇼핑 행사에 동참하게 된 김진호는 그녀가 값비싼 보석과 명품 옷을 마구 사들이는 모습을 보았다. 김진호는 그녀가 국가의 재정을 이렇게 낭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들었고 그때서야 그들의 부도덕한 소비 패턴이 단지 개인적인 호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을 탕진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의 쇼핑 행사는 정말로 충격적이었다. 리설주는 값비싼 샤넬 드레스를 몇 벌이고 집어들었고 고가의 보석을 구매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낭비했다. 김진호는 그녀의 행동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상상과는 얼마나 다른지를 깨달았다. 이게 다 국가의 돈일 텐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김진호는 리설주의 행동에 경악하며 그녀가 국민들의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치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김진호는 리설주를 가까이서 보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그녀의 권력 남용과 인권 유린은 상상을 초월했다. 어느 날 김진호는 리설주가 한 직원에게 명령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했다. 리설주는 직원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었다. 내일 아침 6시까지 평양 중심부에 있는 50명분의 고급 음식과 술을 준비해.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거든. 실패하면 내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보게 될 거야. 리설주가 냉혹하게 말했다. 직원은 두려움에 떨며 여사님, 준비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오늘 밤까지 모든 것을 준비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리설주는 그의 간청을 듣지 않았다. 내가 감히 나에게 대들어? 내 말이 이해가 안 돼. 리설주가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원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리설주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다가가
직원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이따위로 행동하면 내 가족은 무사하지 못할 거야. 리설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직원의 몸을 발로 걷어차며 위협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김진호는 그들의 권력이 얼마나 무자비한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김진호는 우연히 또 다른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리설주가 한 여성 직원에게 화를 내며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이거 뭐야? 내 드레스가 망가졌잖아. 리설주는 그녀가 준비한 드레스가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다. 드레스의 한 부분에 작은 얼룩이 있었을 뿐이었지만 리설주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여사님.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여성 직원이 간청하며 말했다. 하지만 리설주는 듣지 않았다. 내가 이따위로 일하는 걸 두고 볼 수 없어.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꽃병을 집어 던졌고 여성 직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눈물을 흘렸다. 너 같은 건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리설주는 거친 손으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채며 바닥에 내팽개쳤다. 직원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김진호는 그 장면을 보며 리설주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우아한 모습 뒤에는 인간성을 상실한 폭군의 본성이 숨어 있었다. 이후에도 김진호는 리설주의 잔인한 행동을 계속해서 목격하게 되었다. 그녀의 권력을 남용하며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다. 어느 날 김진호는 비밀리에 운영되는 고문실을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반체제 인사와 그들의 가족들이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그 고문실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는 김진호의 가슴을 찢어놓았다. 그는 벽 너머에서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들으며 무력감과 절망에 빠졌다. 고문을 당하는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김진호는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부도덕하고 잔인한지를 깨달았고 그로 인해 큰 배신감을 느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자 김진호의 충성심은 무너졌고 그들을 향한 공포와 분노만이 남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김진호에게는 더 이상 북한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게 했다. 그는 탈북을 결심하고 자유를 찾아 위험한 여정을 떠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결심이 그에게 어떤 위협을 가져올지 그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상적인 지도자로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게 되자 저의 충성심은 무너졌고 그들을 향한 공포와 분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리설주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하고 매력적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부패와 부도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뒤흔들었고 앞으로의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리설주의 부도덕한 행동을 목격한 후 저는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부패와 인권 유린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이 생각이 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희 집에 예고 없이 찾아온 보이부 직원들이 저를 신문하며 가족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체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고 있지 않은지 캐묻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날의 신문은 단순한 협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칠게 끌고 나가 신문실로 데려갔고 제 눈앞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내가 반역을 꿈꾸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내 가족의 목숨은 내 입에 달렸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제게 신체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제 아이들을 앞에서 발로 차며 고통스럽게 울부짖게 만들었고 저를 무릎 꿇게 하여 그 모습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을 전기 충격기로 위협하며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라고 강요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제 아내를 별도의 방으로 끌고 가서 성적 폭력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아내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고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을 철저히 이용해 제 정신을 붕괴시키려 했고 저는 이곳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후 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믿을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탈출 경로와 필요한 자원을 마련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각 단계마다 필요한 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경을 넘는 것이 가장 큰 고비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했습니다. 탈출 과정은 매우 험난하고 위험했습니다. 탈출의 첫 번째 단계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넘기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밤을 틈타 경비가 소홀한 순간을 노려강을 건너기로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저와 제 가족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고 여러 번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도중 경비병에게 발각될 뻔한 적도 있었지만 운 좋게도 무사히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후 우리는 현지의 탈북 지원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를 찾았습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발각될 위기에 처했지만 다행히도 도움을 준 사람들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은신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정 기간 머문 후 우리는 동남아시아로 탈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위험한 여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밀림을 지나고 위험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모든 과정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의 안전을 위해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대한민국에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와 생활 방식은 많이 달랐습니다. 초기에는 일상적인 일조차 어려웠습니다. 길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모두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고 이곳에서의 삶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기억은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자유가 없고 정보는 통제되며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을 탈출해 대한민국에 왔고 이제는 북한의 실체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현실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위험이 따랐고 언제든지 잡힐 수 있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저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결정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북한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그곳의 실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환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곳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북한 지도자들의 민낯을 폭로하고자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결단과 탈북 과정의 위험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안보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